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원가액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원가의 흐름으로 갑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죠. 별표 9,646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고 원가 흐름, 재료에서 제공품, 제공품에서 제품, 제품에서 매출원가로 가는 그 구조, 흐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페에도 제공품 계정, 제품 계정 다 그려드렸죠. 원재료, 제공품, 제품, 특히 이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지금이라도 연습장 꺼내서 그려라 그러면 재료 계정, 제공품 계정, 제품 계정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빨리 가슴에 발을 넣고 기억이 안 나. 그럼 빨리 지금 잠깐 동영상 듣기 전에 여러분 그 기본서 보시고 따라 그려보세요. 그려놓고 하셔야 돼요. 자, 갑니다. 바로 여기서 저희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잖아요. 유튜브는 뭐 5분만 지나도 안 듣고 막 이러는데 참 큰일 났네. 그럼 강의를 진짜 3분씩 잘라서 할 수도 없고 진짜 문제 하나 풀고 끝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참으세요. 좀 엉덩이 좀 붙여놓고. 자, 제조원가 계산을 위한 제공품 계정에 표시될 수 없는 거. 제공품 계정은 전 시간에도 하나 그려드렸죠. 전 시간에도 그렸잖아요. 기초 제공품 차변. 제공품은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이고 기말 제공품은 대변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뭐가 오죠? 단기 총 제조 비용. 단기 총 제조 비용인데 여기는 제조 원가라고 나오죠. 요즘은 제조 원가 끝나는 말이 원가라고 나오니까 이때 장기 총 제조 원가에 속하는 게 직접 재료 원가, 그다음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가 있다는 거. 이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대변의 완성품. 단기 완성품이 제품이죠.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 이것을 그냥 말 안 해도 여러분 머리 술술 그냥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알아서 나와야 돼.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단기 총 제조 원가 더해서 기말 제공품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 그래서 표시될 수 없는 거. 제품은 당연히 제품 계정으로 가야지. 나머지는 볼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제품 계정. 제공품도 자산이고 I예요. I. 제품은 어입니다. 제품도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기초 차변. 그 다음에 기말 대변. 그리고 차변에 제공품에서 완성된 것이 제품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완성품, 즉 제품 제조 원가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옵니다. 그리고 기초 제품의 단기 완성품 제품 새로 완성한 거 더한 다음에 기말 창고에 남아 있는 걸 뺀 나머지는 팔려 나갔다는 얘기니까 이게 바로 매출 원가가 되죠. 매출 원가. 상품이나 제품이나 원리는 똑같죠. 상품은 사다가 판이니까 여기가 매입이야. 기초랑 매입액 더해서 기말 빼면 매출 원가잖아요. 재고자산 상품. 근데 이건 제품이니까 완성이지. 내가 만들어 파니까 완성품. 기초에 팔다 남은 거, 이번에 새로 완성한 거, 기말에 팔다 남은 거. 그럼 나머지는 팔린 거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건 뭐요?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제 직노 재간이었었죠. 기초 원재료, 매입 원재료, 기말 원재료 하는 순간 물론 재료 계정 안 그려도 되지만 눈치 학상 재료 계정도 그린 다음 재료도 자산이에요. 기초가 차변입니다. 아이고 왜 이래? 기초가 차변이고 기초가 차변이면 기말은 대변이죠. 기초가 차변이면 기말은 대변. 그리고 차변에 원재료 매입액. 상품이나 원리는 똑같아. 근데 상품은 파는 거지만 재료는 제품 만드는데 사용하는 거니까 소비액이 되죠.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기초 원재료에 매입 더해서 기말 빼면 재료 소비액 바로 나오죠. 4에서 12 빼면 30인가? 32. 그러면 그다음 직노하고 제조 간접비는 농업비의 30%인데 농업비가 얼마였죠? 300. 30%면 90. 그럼 32에 300에 90 이렇게 하면 얼마야? 43인가? 432 어디 가시오? 42인가? 42네요. 432가 아니라 422 됐죠?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뭔지만 알면 계산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또 이건 뭐다냐? 원가 계산 자료 중에서 단기에 소요된 제조간접비가 얼마냐? 제조간접비 직제, 직노,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이럴 때 제공품 계정을 잽싸게 머릿속에 그리면 되죠.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얼마 더해서 얼마 빼면 되겠구나. 그러면 더 좋고 아니 그럼 헷갈리잖아요. 숫자를 간단하게 써요. 기초 제공 순서는 상관없지만 기초 제공품 200만 원 차변. 2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보인다면 200 만 단위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다음 기말 제공품 대변에 200.
그 다음에 직제 300, 직노 200, 그리고 제조간접비를 물어봤고 완성품 제조원가는 대변이죠. 대변 끝. 그러면은 대변 더하 1200, 그 요거 3개 더하면 700, 1200에서 700을 빼면 500인데요. 500이 답이겠지 그럼. 그러니까 제공품 계정을 머릿속에 그리면 간단한 겁니다.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기초제공품이 차변이고 기말제공품이 대변이고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총 제조원가 직제 직노체간, 그리고 대변의 완성품 제조원가. 그래서 차변 대변에 뭐가 들어가는 거지? 이건 제공품 계정은 지금이라도 외우면 되잖아요. 뭐 맘만 먹으면 1분이면 외우지 뭐. 물론 조금 지나면 또 까먹죠. 그럼 어떻게 해? 한 번 더 해. 그리고 또 하루 이틀 지났다 또 해. 하루 이틀 지나고 또 해. 그런 식으로 서너 번만 하면 평생 잊고 싶어도 안 잊혀져요. 어쨌든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를 물어봤어요. 매출원가는 무슨 계정? 제품 계정.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인데 눈치학상 기초제공품도 나오고 기말제공품도 나오고 이러네. 눈치학상 제품을 바로 그리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제공품을 그려야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원래는 제품이면 기초제품 차변, 기말제품 차변이고 제공품에서 완성된 게 넘어오잖아요. 완성품 제조원가,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요게 이제 매출원가죠. 물어본 건 이겁니다. 물어본 건. 근데 기초제품, 기말제품 여기 있어. 기초제품이 45,000원. 공색에 띄고 적을게요. 저는 만 단위가 편하지만 이거 눈치학상 공색에 띄는 게 편해. 그 다음 기말제품 여기 있네. 기초제품, 기말제품 6만원 공색에 띄게요. 근데 완성품 원가, 제조원가가 있으면 잽싸게 써서 매출원가 구하면 되는데 눈치학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공품 계정으로 가야지. 제공품 계정으로 가서 기초제공품 차변, 기말제공품 대변, 그리고 차변에 단기총 제조원가가 오죠. 이때 단기총 제조원가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그리고 제조 간접원가, 그리고 대변의 완성품, 즉 완성품이 내용은 제품 제조원가죠. 이게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 차변에 50 공색에 띄고, 직제 45,000원 45, 그 다음 직노 35,000원 35, 그 다음 제조간접원가 26,000원 26, 그 다음 기말제공품 대변에 20 이러면 되죠. 차변한게 얼마야 그럼? 얼마예요? 8, 13, 156 156에서 20을 빼면 136이에요. 136. 그럼 여기가 136이니까 그럼 181에서 6을 빼면 121, 121 여기 있네. 121. 됐죠? 맞겠지? 암산 틀리면 안 되는데. 네, 맞죠? 맞네. 됐죠? 자, 이래 가지고 121. 나중에 신나게 풀어놓고 답 틀리면 안 되니까 답 보여야지. 넘어가요. 자, 다음. 이것도 좀에 어려운가? 연습 안 한 사람 어렵지 뭐. 다 어렵지 뭐. 제공품 계정 완성된 제품의 단위당 원가, 단가 하나의 가격을 얼마냐 물어봤고요. 제공품 계정이 나와 있습니다. 단기총 제조 비용 써 있고,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즉 완성된 거잖아요. 완성된 거. 근데 뭐 여기 구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합계는 써 있어. 그럼 여기 15만 원 빼면 여기 32만 원이란 얘기고, 여기는 47에서 12 빼면 35만 원이란 얘기잖아요. 이건 32만 원이고, 뭐 그랬는데 물어본 건 단가구나. 그럼 이거를 완성 수량으로 나누면 되죠. 완성 수량 몇 개인지 나누면 단가가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 보니까 월초 제품, 월말 제품 판매 수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품 계정을 머릿속에 그리면, 이번에는 수량으로 그리면 되니까 기초 제품 차변, 기말 제품 대변, 그리고 차변이 완성품이잖아요. 제공품에서 완성품이 이렇게 넘어오는 건 금액이든 수량이든 원리는 같은 거니까. 그리고 대변에 판매된 거 매출원가, 말 그대로 판매된 거지. 이걸 구하는 써 있구나. 참, 이게 600개 써 있구나. 600개 써 있고, 기초 수량 200개 써 있고, 그다음 기말 수량, 월말 수량. 기말이나 월말이나 엉딩이나 방딩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럼 완성품이 나오죠? 그럼 700에서 200 빼는 500개. 500개가 완성품. 500개가 완성품이니까 35만 원 나누기 500개. 57에 35, 77777 7로 떨어지면 되죠. 됐죠? 그래서 뭐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이건 그냥 거의 공짜나 가까워요. 근데 제공품하고 제품이 들어가 있으면 공짜에 가깝지만, 제공품 제품 계정 구조를 모른다, 연습 안 했다, 그럼 모르는 거죠. 어려운 거지. 이건 또 뭐다냐? 제조간접비 배부. 이것도 약간은 좀 어려운가? 어쨌든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구해라.
근데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의 60%, 직노,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제품 제조원가. 그럼 눈치학상 얼른 잽싸게 뭘 해야 되겠슈? 제공품 계정을 그려야지. 제공품 계정을 그려야지요. 머릿속에. 그래서 기초제공품 차변, 기말제공품 대변, 대변의 완성품 제조원가, 즉 제품 제조원가죠 이게. 그 다음에 차변의 단기 총 제조원가인데 여기에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그 다음 제조 간접원가잖아요. 그 중에 앞에서도 말로 했었지만 직제와 직노를 합한 거를 기본 원가라고 하고, 거자가 아니라 기자인데 이런 기본 원가고,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랑 제조 간접 원가를 합쳐서 가공 원가, 가공비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나?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써 있는 것만 일단 써 있는 금액, 이건 직제는 뭐라고 썼나 모르겠어. 일단 직노 여기가 10만 원, 만 단위로 하면 10만 원. 그다음에 딴 거 없어? 제조간접비 없어요? 몰라, 넘어가. 기초 제공품이 5만 원 차변, 기말 제공품 8만 원 대변, 그리고 제품 제조원가 30만 원 대변. 그럼 일단 주어진 자료는 다 적었어. 그죠? 그럼 대변 합계는 암산하니까 38만 원이에요. 그럼 차변도 38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없는데, 자, 이 문제를 풀어가는 진짜 힌트 요거. 직접 재료원가,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 60%다. 이런 걸 잘 못 풀더라고요. 자, 이게 기초원가잖아요. 이거 직제 직노 이거 합한 요 금액이 기초원가죠. 이게 기초원가, 기본원가, 기초원가, 기본원가, 엉딩이나 방딩이나 같은 거. 근데 재료비가 기초원가 60%야. 이 재료비가 이 기초원가의,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왕한 거. 재료비가 이 기초원가의 60%예요. 0.6. 그러면 이 기본원가가 전체 100으로 했을 때, X 100으로 했을 때 여기다 60% 곱한 게 재료비면 나머지 40% 0.4. 0.4에 해당되는 금액이 곱하기 0.4에 해당되는 금액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기본원가 X로 했을 때 X에다가 40% 곱하면 10만 원인 거지. 그럼 X에다가 0.4를 곱했더니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이라면 X는 10만 원 나누기 0.4잖아요. 10만 원 나누기 0.4 하면 25만 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원가가 25만 원이요. 그럼 그거의 60%면 15만 원인 거지. 그죠? 근데 물어본 건 제조간접비야 이거. 물어본 건 제조간접비야. 물어본 건. 그럼 이제 재료비를 구했으면, 재료비를 구했잖아요. 일단 재료비를 구했으면 차변합계가 38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하면 20, 30이네. 그럼 제조간접원가는 8만 원이죠. 8만 원 4번에 있네. 됐죠? 재밌죠? 기본원가의 60%가 재료비면 나머지 40%가 노무비가 된다는 거. 단순한 건데 이거를 잘 몰라. 그리고 이걸 안 그려. 제공품 계정을 안 그리고 눈으로만 째려봐. 눈으로만 째려보니까 더 힘들죠. 이렇게 써가면서 시험 볼 때 어차피 우리는 종이 문제지를 나눠주잖아요. 그 문제지 다 풀면 돼. 아끼지 말고 문제지 다 그려서 풀면 돼요. 얼른 잽싸게. 어쨌든 이런 문제를 좀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우리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시험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때 있어. 지금 이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어 이게 안 나오고 직접 노무비는 기본원가의 40%이면서 가공원가의 몇 프로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기본원가의 몇 프로인 동시에 가공원가의 몇 프로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산수가 두 번, 세 번 나올 수도 있어.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리고 질문도 계속 나오는 이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의 몇 프로 이런 말, 약간의 산수가 좀 필요하지만 논리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기본원가가 100으로 했을 때 60%가 재료비면 40%는 농업이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려워하고 못 푸는 거지.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 시험 이거 여러 번 나왔거든요. 책에 또 있나? 또 있어. 아직 또 있네. 다음 넘어가요. 여기도 비슷하네. 이것도 비슷한 문제네. 가봅시다. 잘 보이는 색깔로 해야지. 자, 그 다음 제공품 계정을 구성하는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직노 농업비가 얼마냐. 직제, 그 다음에 직농업비는 가공비 20%래. 제조간접비가 있어요. 가공비가 뭐죠? 가공비가 농업비랑 제조간접비를 합친 게 가공비잖아요. 그럼 가공비가 X면 농업비는 0.2X가 해당되는 거고, 그럼 제조간접비는
0.8x지. 그죠?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가공비 20%죠. 가공비 X의 20%가 농업이면 나머지 80%가 제조간접비 50만 원. 그럼 0.8x가 5만 원이네. 0.8x가 5만 원이면 X는 얼마예요? 5만 원 나누기 0.8. 그럼 86에 48, 8, 26, 8, 5, 40, 6, 2, 5, 62,500원이란 얘기네. 그죠? 근데 이걸 왜 구했지? 가공비가 62,500원. 이제 X 가공비 총액이. 근데 그거에 20%래매. 그럼 여기에다 다시 0.1을 곱하면 노무비가 나오겠죠? 그럼 2, 6, 12, 2는 4, 2, 5, 12니까 125. 12500이죠? 12500. 12500. 12500 어디 갔어? 2번. 재밌죠? 산수입니다. 12500 2번 맞겠지? 맞지. 이럴 때 있거든요. 신나게 풀어놓고 답을 잘못 체크하고 이럴 때도 있어. 넘어가요. 이거. 제가 전 시간에 미리 말씀드린 거 이거네. 제공품에 대한 설명인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크다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제품 제조 원가보다 어떠냐 이거지. 기억납니까? 에? 이럴 때 잽싸게 머릿속에 제공품 계정을 그려라 그랬잖아요. 기초 제공품 차변, 기말 제공품 대변, 그리고 단기 총 제조원가 차변, 그리고 완성품은 제품 제조원가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단기 총 제조원가 더해서 기말 제공품 빼면 제품 제조원가다. 근데 기말 제공품이 기초보다 크다면 이거잖아요. 그때 아까 제가 숫자 넣어서 했죠. 숫자 간단하게 넣어가지고 기초보다 기말이 크다면, 그럼 이게 만약에 900이라면 대차변 맞아야 되니까 차변합계 1000이면 대변합계도 1000 돼야죠. 그 800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기초보다 기말이 크다면 단기 총 제조원가가 제품 제조원가보다 커야 됩니다.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제품 제조원가보다 크다 이래야죠. 크다 어디 갔니? 크다 1번. 뭔 소린가?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이 계정 구조 그리면, 계정을 그려놓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숫자 몇 개만 딱 간단하게 무식하게 써놓으면 이건 답이 정확한 거죠. 헷갈릴 여지가 1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9번 문제. 이건 별표 9,764억 개 같은 별표 쳐놓으시고 3개만 쳐놓으시고 우리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근데 요게 뭐라고 했죠? 요거 제공품 대변에 이걸 정확히 풀었으면 뭐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잖아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잖아요, 이게. 근데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할 때 기초 제공품 들어가고 기말 제공품 들어가고 단기 총 제조원가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재료비, 농업비, 경비 들어가잖아요. 이게 단기 총 제조원가잖아요, 이게. 매출원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매출원가는 어디에서? 제품 계정에서. 그리고 이런 문제 나올 때 여기서는 3번이 답인데 문제 나올 때 항상 지문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초 제품이나 또는 기말 제품 재고액 이렇게 나와 지문이. 여기서는 매출원가가 나왔지만 다른 데서는 기초 제품이나 기말 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제조원가를 구하는 과정 여기까지만 나오는 것이지, 이건 매출원가 구하는 건 제품 계정이잖아요. 여기 1, 2, 4번은 제공품 계정이고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제품 계정에 와야 되는 건 제공품하고 상관없죠. 그리고 아니면 우리 또 K랩을 열어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딱 열어요. 시험 볼 때 열어도 된다니까요. 열어놓고 해도 돼. 어차피 우리는 이론하고 실기 시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 재료비 나오죠. 그 다음 2번 농업이 나오죠. 3번 경비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기초 제공품하고 기말 제공품 나온단 말이에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맨 밑에 나온단 말이에요. 매출원가는 안 나와. 매출원가는 어디 나오냐? 손익계산서에 있지. 손익계산서 안에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안에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나 기초 제품 이런 건 손익계산서로 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가 아니에요. 이거 잘 나옵니다. 자, 우리 시험은 책에는 교재 여기까지죠, 그죠? 그 다음은 다른 거 나와요. 다른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거 있나 보니까 당연히 있지. 공식 물어봤구나. 102회 때 원가 계산 공식 산식으로 옳은 걸 찾으랬는데, 공식이라고 해서 뭐 더하기 뭐 빼기 뭐 무슨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게 아니잖아요. 계정 구조 생각하면 돼. 먼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직제, 직노, 재간, 얼라리. 얘는 단기 총 제조원가잖아요. 단기 총 제조원가 틀렸고,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재료비는 기초재료 플러스 재료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료. 맞네. 재료 계정 생각하면 되죠. 재료 계정 아까 그려드렸죠? 재료 계정 생각하면 되는 거고 단기 총 제조원가는 1번 직제 직노 제간이고 기초 제공품의 단기 총 제조원가 대해서 기말 제공품 빼는 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즉 1번하고 3번이 바뀌었죠. 1번하고 3번이 바뀌었고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한 다음에 기말 제품을 빼는 거죠. 더하기 빼기가 바뀌었어. 근데 이것도 공식이 아니요. 재료 계정, 제공품 계정, 제품 계정. 재료, 제공품, 제품 계정 그리면 그냥 해결되는 거잖아요. 공식이 아니에요. 이걸 공식처럼 외우는 건 이상한 거지.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재료, 제공품, 제품 계정 구조를 알면 그냥 거저먹기입니다. 그 다음 100일의 특별회차. 100일의 특별회차의 가공원가를 물어봤는데 가공원가는 직노 플러스 제간 이렇게 외우지 말고 직접 재료 직자를 쓰려고 그랬는데 재료비 이외 다시 쓸게요. 직제 쓰려고 그랬는데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가공비입니다. 직노 제간 직접 농업이랑 제조간접비 더한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가공원가입니다. 재료는 안 들어가고 재료 이것도 제조간접비죠. 그러면 다 제조간접비니까 이건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거랬어요. 간접 재료비 아니고. 그럼 직접 농업이랑 간접비 다 더한 거. 그러니까 재료만 빼고 전부 다. 재료비 이외에는 다 가공원가입니다. 얼마? 130, 160, 190. 그죠? 190 됐고. 다음. 이것도 뭐야? 기초원가, 가공원가 104회래요. 104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를 계산하래. 그리고 재료비, 농업비, 경비 나왔고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는데 자,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이죠. 기본원가. 그럼 기초원가라고도 해요. 기초원가, 기본원가 또는 주된 원가, 주원가라고도 합니다. 30만 원. 30만 원 써 있는 게 하나밖에 없네. 두 개구나. 30만 원 써 있는 게 두 개네. 그럼 1, 3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와중에 2, 4번 찍은 사람은 귀민머리 하나 뽑아야 돼. 1, 3번 중에 하나고 그다음 가공원가는 이때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가 가공원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20에 30, 40이지. 40. 그래서 이거죠. 답이 3번이네요. 됐죠?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공비라고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또 있나? 또 있어. 가공원가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중간중간 멈추고 풀어보랬죠? 요건 지금 여러분 자료가 따로 제공이 안 되잖아요. 최근 기출문제거든. 그래서 저희 카페 오시면 최근 기출문제 회차별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105회니까 작년 거. 그래서 지금 카페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원별로 할 때 이게 최근에 이런 것도 나왔다. 최근 것만 보여드린 거지. 작년 것만. 그래도 최근 3년 거, 5년 거 하면 문제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 이제 카페에 다 기출문제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따로 이거 제공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유튜브에서는 더군다나 1000파일이 없던데 넘어가요. 그 다음 직제 직노 이게 기본원가죠. 그 다음에 변동 제조간접원가가 60만원인데 변동 제조간접원가는 총 제조간접원가의 30%다. 그럼 총 제조간접원가는 변동뿐만 아니라 고정도 있잖아요. 고정. 그럼 아까 이것도 산수가 필요한데 전체가 X야. 전체가 X인데 30%가 변동비야. 0.3. 그럼 나머지 0.7이 얼마냐 이거지. 그럼 전체 X의 30%가 60만 원이면 전체는 얼마란 얘기예요? 200만 원이란 얘기지? 2, 3은 6이니까. 그럼 2, 7이 14, 140만 원이 고정 제조간접비. 그러면은 제조간접비가 어쨌든 200이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 물어봤으니까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거잖아요. 요렇게. 그럼 160에 60에 140 더하면 360. 360 이거죠? 재밌죠? 엄청 재밌지? 105회 때 거. 엄청 재밌죠? 그래서 총원가 X로 놨을 때 30%가 이거면 70%가 이거다. 앞에서 기본원가 얼마, 가공원가 얼마 할 때 그거랑 뭐 비슷한 겁니다. 조금의 산수. 근데 저는 수학을 못해요. 저도 수학 못해요. 저 수포자예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 수포자예요.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냐? 영포자. 이제 공부는 싫어했어요. 회계도 싫어하지는 않았는데 회계는 재밌어 했는데 어쨌든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늙어서 이렇게 살지.
늙어서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젊을 때 내일이 없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저도 내일이 없어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그날 산다고 생각, 미래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날 살자 뭐 이러고 살더니 요렇게럼 나이 먹어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유 있고 잘 살고 돈 많고 했으면 이거 이 짓 하겠어요? 듣지도 않는데 3분 듣고 나가고 막 좋아요도 안 누르고 구독도 안 누르고 막 이러는데 듣겠냐고. 이거 고생하겠냐고. 제가 100억 있어봐 이거 하겠냐고. 안 하죠. 그래도 할 거예요. 넘어가요. 자, 그다음에 이거 재밌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은근히 시험장에서 어렵게 잘 못 푸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용어 그리고 풀이 방식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하나라도 배웠으면 눌러요. 예, 뭔가 눌러요. 유튜브의 기본이잖아요. 그다음 이거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는 거, 제조원가 명세서에 확인할 수 없는 것. 문제는 똑같죠. 교재에도 있었고. 근데 교재에는 중복되는 문제 좀 빼버린 거고요. 어쨌든 보다시피 심심하면 나와. 심심하면. 근데 답은 뭐 어쨌든 지문이 다르니까 답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똑같은 거잖아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직제식로 재간 들어가지. 근데 제조간접비라고는 안 써 있죠. 원래 경비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건 살짝 넘어가요. 경비라고 써 있는데 제조간접비는 따로 안 써 있었거든.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게 단기 총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총제조원가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제품제조원가 나오지만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 제품 계정은 결국은 얘는 손익계산서 IS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에 안 들어가는 거 재료 들어가죠, 제공품 들어가죠, 완성품 들어가지만 제품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제품 계정 매출원가도 제품에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매출원가가 됐든 기초제품 기말제품이 됐든 제품이에요. 문제는 똑같은 거. 이제 없겠지? 또 있네. 응? 이건 요소별인데 페이지를 안 나눴구나. 이건 요소별이에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원가 흐름, 재료, 제공품, 제품 세 가지 계정은 기필코 지금이라도 당장 오늘 지구가 빠개지더라도 오늘 외워놓으세요. 아셨죠? 내일 까먹어도 오늘 외워놔. 그리고 내일 한 번 더 해. 그리고 3일 뒤에 한 번 더 해. 이런 식으로 한 서너 번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 팍 새겨져서 평생 갑니다. 저 계정 외운 거 저 30년 전에 30년 언제 지나갔냐. 어쨌든 30년도 넘었어요 외운 지. 근데 지금까지 써먹고 있잖아요. 한 번 외우면 이런 건 특히 공부는 한 번 제대로 외워두면 잊고 싶어도 안 잊혀져요. 그런 거 이제 머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래도 또 여러분보다는 회계를 쭉 해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예전에 한 번 이해하고 외워둔 것이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물론 저처럼 몇십 년 할 필요 없잖아요. 몇 년만 외워도 돼요. 자, 일단 이래서 원가 흐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발 수고하셨습니다.